오세훈 서울시장께서 2022년 예산안 규모와 방향 그리고 투자 중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개월 동안 고민을 거듭하면서 마련한 2022년 서울시 살림계획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서울시의 정책 의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미래를 향한 서울시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입니다. 예산의 골자에 해당하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제가 발표하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인 4번부터 7번까지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는 자리이니만큼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청년 가운데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3%에 불과하다는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청년 7명 중 1명만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일률적인 영업 제한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근처에서도 빈 점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핥힌 민생 경제의 상처에 언제 새살이 돋아날지 알 수 없습니다.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코로나19 안정화로 거시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계십니다. 고용 상황이 지표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청년 5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마음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우울, 불안, 걱정, 외로움이 자라났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현실에 근로의욕을 잃고 우울해지고 건강을 잃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 코로나19라는 당면 과제도 버겁지만 서울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도시경쟁력 하락은 더욱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신발끈을 동여매고 스프링처럼 뛰어 올라야 합니다. 저를 다시 시장으로 불러주신 시민의 염원, 공정과 상생을 이뤄내고 다시 뛰는 서울을 만들라는 그 지상명령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난 7개월 동안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가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청년, 장애인, 보육교사, 중소기업 관계자 등 각계각층 시민들을 만나서 저마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창업시설, 쪽방촌 등 민생 현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의 고단함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천만 수도 서울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시민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꿀 것은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학 분야 석학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전략과 목표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122분의 전문가 시민분들과 함께 서울 비전 2030이라는 미래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2년 예산안은 새로운 시정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고민을 담은 첫 번째 본 예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미래의 도약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 재정 투자입니다. 그러나 적극 재정을 하기에는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극 재정을 위해 지방세 세입 예산을 2021년 대비 3조 719억 원 증가한 23조 95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상 이렇게 늘어난 3조 719억 원의 41%인 1조 2556억 원은 고스란히 자치구와 교육청으로 전출되고 서울시에는 1조 8163억 원만 남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정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서울시 재정 여건이 좋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의 타 시도보다 낮은 국고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서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1년 한 해에만 해도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매년 들어오는 세금으로 세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와 부담을 나눌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시를 돌아와 따져보니 지방채도 필요한 만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누적 채무가 4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행안부 재정 건전성 관리 기준인 2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도가 지난 10년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어 왔는데 서울시만 그 비율이 높아지는 역주행을 해왔습니다. 지방세 증가액은 41%가 타기관으로 빠져나가고 중앙정부가 주는 국비도 타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방채를 필요한 만큼 발행하기에는 이미 진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당면 과제 해결에 투자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길인 동시에 그간의 비정상적 재정 운용 관행을 정상화해서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재정 혁신을 통해서 절감한 재원은 시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기준은 사업의 우선순위, 시민의 관점,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입니다. 정책 환경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낮아진 사업, 시민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 사업,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구조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총 1조 1,51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지난 9월 두 차례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관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재정과 재정혁신이라는 방향 아래 편성한 2022년 서울시 예산 규모는 44조 74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발굴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며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앞서 말씀드린 재정혁신으로 절감한 예산은 보호 종료아동, 보훈 대상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강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되었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서 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호종료 아동에게 학업유지금, 취업준비금, 자립수당 등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15만 명에게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비를 교통마일리지 형식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확대 등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이후에 서울의 대표공원으로 자리 잡은 한강공원에 계단, 전망쉼터, 차박공간 및 캠핑장을 조성해서 작지만 세심한 변화로 일상의 감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 시민의 삶을 지켜나갑니다. 영유아, 아동,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생애 주기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IT와 소프트웨어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5개소로 확대해서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할 우수 인재를 양성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지는 우울, 불안 등 청년 마음건강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50플러스 신중년 세대가 전문성과 경륜을 10분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람 일자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수혜 대상별로도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심야 시간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올해 15개구에서 내년 25개구 전체로 늘려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합니다. 2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돕고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서 골목 상권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보호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하후상박, 어려운 분들일수록 많이 돕는 미래복지 시스템 마련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등 장애인 지원도 확대합니다. 필요한 것에 더 많이 문화, 교육,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서울 각 지역이 자기 특성에 맞게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대변화 대응에 선도적으로 재난안전예산제, 기후예산제 도입으로 안전과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시정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구현할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구체적 모습을 공개합니다. 총계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44조 748억 원입니다. 여기에 회계간 전출입 4조 9,308억 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은 39조 1,441억 원입니다. 순계 예산에서 자치구, 교육청 전출 등 법정 의무 경비 12조 4,880억 원을 제외한 실집행 사업비는 26조 6,561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국고보조사업 신설과 기존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조 1,680억 원 규모입니다. 도로교통, 공원환경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 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입니다. 세 가지 투자 중점에 총 7조 8,862억 원을 투입합니다. 첫째, 민생과 일상의 회복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복 지원을 추진합니다. 청년 성장의 공정한 토대를 마련하고 자립 상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의 단계적 회복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야외활동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매력 감성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공간, 공공공간을 재창조하고 수변, 녹지공간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안전망 강화합니다. 대상별 맞춤 지원으로 시민들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심복지를 구현합니다. 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집 문제로 서울을 떠나게 되는 일은 줄어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시민의 건강을 두루두루 살피겠습니다. 노후 인프라 점검 및 단계적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도약과 성장입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미래 성장 산업 및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역사문화복원, 디자인 컨텐츠 강화, 뷰티 도시 서울 추진 등을 통해서 서울을 더욱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철도망 확충 등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공공 서비스 분야의 사이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서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